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후이입니다. 오늘 진행을 맡았습니다. 집이 100여 채뿐인 작은 마을이 러시아 국방부의 비밀 지도에는 통제 완료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현실에서는 러시아 병사들이 여전히 그곳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말라 토크마치카의 이야기를 매우 익숙한 방식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의 용기와 작은 마을 하나가 거대한 군대를 막아낸 이야기라고 말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습니다. 그런 해석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장 얇은 겉껍질에 불과합니다. 그 아래에 있는 것은 용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대한 지휘 체계가 자기 상부에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전장에서 발생하는 죽음은 그 거짓말이 만들어낸 기술적 결과일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 내내 여러분이 머릿속에 간직했으면 하는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군사 분석가들조차 작전상 가치가 거의 없다고 인정하는 목표물에서 러시아는 왜 철수하지 않는가? 둘째, 말라 토크마치카가 점령되기를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전장의 병사들인가 아니면 모스크바의 회의실에 앉아있는 누군가인가? 우리는 세 단계로 들어갈 것입니다. 표면에는 마을이 있고 동기에는 보고체계가 있으며 결과에는 지금 전 세계가 바라보고 있는 협상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바로 보여드리기 위해 먼저 숫자 하나를 제시하겠습니다. 러시아군 총참모장 발레리 게라시모프 장군은 2026년 6월 한 달 동안 러시아군이 약 636제곱킬로미터와 29곳의 주거지역을 점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쟁연구소인 ISW는 위치 정보가 확인된 영상과 현장 증거를 바탕으로 약 30제곱킬로미터와 20곳의 주거지역을 확인했습니다. 면적 기준으로 약 21배의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오차가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그림입니다. 그렇다면 그 그림 속에서 말라 토크마치카는 무엇일까요? 지리적으로 이곳은 자포리자주 폴로이군에 있으며 전쟁 전 인구는 약 3,000명이었지만 지금은 수백 명 또는 그보다 적은 사람만 남아 있습니다. 오리히우에서 1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진정한 가치가 있는 곳은 오리히우라는 사실입니다. 이 지역에서 우크라이나의 요새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곳은 오리히우입니다. 말라 토크마치카는 본질적으로 오리히우 동부의 외곽 지역일 뿐입니다. 몇 개의 거리와 활공 폭탄으로 거의 완전히 파괴된 벽돌 공장, 그리고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방어진지로 사용하는 오래된 교도소가 전부입니다. 여기서 저는 양쪽의 선전 모두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독립언론 메두자는 5월 말 분석에서 매우 분명하게 지적했습니다. 러시아가 말라 토크마치카를 점령한다고 하더라도 자포리자의 전황이 모스크바의 유리한 방향으로 바뀌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마을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습니다. 병참의 요충지도 아니고 주변을 통제할 수 있는 고지도 아니며 전략적인 관문도 아닙니다. 마을의 가치가 그 정도로 낮다면 이제 질문은 러시아가 왜 아직도 점령하지 못했느냐가 아닙니다. 러시아가 왜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느냐가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대답은 대부분의 채널이 거기에서 멈출 만큼 매우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우크라이나의 방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러시아가 점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118 독립기계화여단은 이곳의 진지를 1500일이 넘도록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2016년 5월 말 우크라이나 기록권은 그 성과를 인정해 이들에게 인증서를 수여했습니다. 유나이티드 24의 보도에 따르면 2025년 10월에 있었던 대규모 기계화 공격에서 러시아는 전차를 포함한 차량 26대를 투입했지만 미리 설치된 지뢰박과 FPV 드론에 의해 격퇴당했습니다. 러시아 병사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침투를 시도한 사례도 있었지만 역시 실패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모든 것이 명확해진 것처럼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뛰어나고 러시아군은 형편없다. 이야기는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제118여단의 공보 담당자는 이 지역의 손실 비율이 러시아에 불리한 1대 10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수치는 전쟁 당사자 중 한쪽이 제시한 것으로 독립적인 검증을 받지 않았으며 중립적인 사실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측의 주장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 수치가 대략적으로 맞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양쪽의 선전 모두가 피하고 있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현대적인 군대는 단지 상대가 잘 싸운다는 이유만으로 한 장소에 1년 넘게 계속해서 병력을 밀어넣지 않습니다. 어딘가에 누군가가 반드시 이곳을 점령해야 한다고 명령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병력을 밀어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를 주목했으면 합니다.
러시아 국영 매체는 이 상황을 공격이 진행 중이라고 부릅니다. 우크라이나 매체는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부릅니다. 두 이야기는 완전히 반대이지만 둘 다 이야기를 전달하는 당사자에게 매우 편리합니다. 그리고 둘 다 단 하나의 질문을 정확하게 피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이 점령 완료된 것으로 보고될 때 누가 이익을 얻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제 시간표를 펼쳐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판단해 보십시오. 2020 본년 11월 16일 러시아 국방장관 안드레이 벨로우소프는 말라 토크마치카를 해방한 제42 근위기계와 보병사단 장병들에게 축하를 전하며 이를 승리를 향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불렀습니다. 2016년 4월 8일, 그러니까 거의 5달 뒤 러시아 채널1의 프로그램 볼샤야. 이그라에서 군사정치 언론센터의 전문가라고 자신을 소개한 보리스 로지는 러시아군이 자포리자 지역의 말라 토크마치카 마을 일대에서 공격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격이 진행 중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기 나라 국방장관이 5달 전에 해방을 축하한 바로 그 마을에서 말입니다. 다음 날인 4월 9일은 지도 한 장에 적혀있던 날짜입니다. 그 지도에 대해서는 곧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 5월 17일 위치 정보가 확인된 영상은 우크라이나군이 말라 토크마치카 남쪽으로 진격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ISW는 우크라이나군이 이 마을의 통제권을 되찾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를 확인하지도 부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침묵 자체도 주목할 만합니다. 참으로 이상합니다. 같은 마을이 국영 텔레비전에서는 해방되었고 그 뒤 거의 1년 동안 계속해서 접근 중인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2022년 4월 중순 말라 토크마치카에 관한 로진의 발언들을 모아놓은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그의 최대의 군사밈이 되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지휘부와 크렘린을 지지하는 군사 블로거들을 조롱하는 표현으로 사용됐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토크마치카를 점령하고 나면 우리는 유럽으로 진격할 것이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저항의 상징이 되었고 우크라이나인들은 이 마을을 제2의 초르노바이우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밈은 해롭지 않습니다. 해로운 것은 지도입니다. 2016년 5월 28일 한 우크라이나 오픈소스 지도 제작자가 4월 9일 날짜가 적힌 러시아 국방부의 유출 지도라고 주장되는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그 지도는 자포리자 서부 전선을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ISW는 이 자료가 진짜일 가능성이 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지도에는 러시아군이 오리히우 주변의 주거지역 약 12곳을 이미 점령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목록에는 리치네가 있었고 베셀량카가 있었으며 자파스네가 있었고 말라 토크마치카도 있었습니다. ISW는 이를 실제 전황과 대조했습니다. 4월 9일을 기준으로 러시아군이 오리히우, 리치네, 베셀량카, 자포로제츠 또는 자파스네에 진입했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월 28일까지도 리치네, 베셀량카 또는 자파스네에서 러시아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증거는 전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4개의 톱니바퀴를 서로 맞춰보십시오. 이것이 진짜 작동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톱니바퀴는 역방향 보고 체계입니다. ISW는 러시아군 지휘부가 작전의 실제 진격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체계적으로 과장된 전황을 크렘린에 보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ISW에 따르면 이는 러시아 지도부가 점점 더 비현실적인 요구를 하도록 몰아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개별적인 사례가 아닙니다. 게라시모프는 지금도 우크라이나의 통제 아래에 있는 쿠피안스크를 점령했다고 여러 차례 발표했습니다. 두 번째 톱니바퀴는 여러분이 집중해서 봐야 할 부분입니다. 러시아의 군사 블로거들, 다시 강조하지만 서방 인사가 아니라 이 전쟁을 지지하는 사람들조차 허위 점령 보고가 의미 없는 돌격을 촉발하고 있다고 불평했습니다. 지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러시아 영토의 색으로 칠해져 있는 장소를 실제로 점령하기 위해 병사들이 공격에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5월 28일 벨로우소프는 서부군 집단의 쿠피안스크, 보로바, 리만 방향의 진격 속도를 높이라고 명령했습니다. ISW는 이 명령이 실제 전황을 기존 보고 내용과 일치시키기 위한 시도였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톱니바퀴는 소모의 수확입니다. ISW는 2026년 6월 러시아군이 점령하거나 침투한 면적일 제곱킬로미터당 약 1298명의 병력을 잃었다고 추산했습니다.
CSIS가 올해 7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러시아군의 월간 사상자는 약 3만 명에서 3만 4천 명인 반면 무병 능력은 약 2만 7천 명에 불과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뒤 처음으로 손실이 충원 규모를 넘어선 것입니다. CNN이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사분기 모병 인원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약 20% 감소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계약 체결 보너스가 약 8만 달러까지 올라 러시아인 한 명의 연평균 소득보다 4배 이상 많아졌는데도 그렇습니다. 이 모든 수치는 서로 다른 출처에서 나온 추정치이며 모스크바는 자국의 사상자 규모를 거의 공개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톱니바퀴는 드론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른바 중거리 타격 전략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거리 200에서 300km에 이르는 드론으로 병참 시설과 탄약고를 공격해 러시아의 보급로를 더 멀리 밀어내는 전략입니다. 최근 말라토크마치카에서 러시아군의 돌격 강도는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생각을 바꾸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병력과 보급로가 동시에 고갈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4개의 톱니바퀴가 서로 맞물리면서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말라토크마치카는 러시아가 점령하지 못한 마을이 아닙니다. 러시아가 이미 점령한 마을입니다. 다만 서류 위에서만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서류 위에서 이미 점령했기 때문에 지상의 현실을 지도와 일치시키기 위해 현실 속에서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상의 시작에서 저는 왜 핵 강대국이 집배겨 채짜리 마을 하나를 점령하지 못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제는 솔직히 말해야 합니다. 그 질문부터 잘못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그 마을을 점령했습니다. 문제는 그 승리의 소식을 아직 전달받지 못한 유일한 사람들이 바로 그곳으로 돌격하라는 명령을 받은 병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는 양쪽 모두에게 불편한 말을 해야 합니다. 러시아 지지자들은 ISW 수치를 무시하며 서방의 선전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지지자들은 기록 인증서를 들어올리며 승리의 증거라고 부를 것입니다. 양쪽 모두 자신들을 위해 미리 설계된 언론 상품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실은 그 사이에 있습니다. 하나의 체계는 자기 상부의 거짓말을 하면서도 동시에 매우 효율적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두 가지는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올라가겠습니다. 제가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단계입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의 방어선이 붕괴하고 있다고 표시된 지도를 보고 있다면 그는 자신이 곧 승리할 사람이라는 태도로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것입니다. 바로 지난 7월 8일 앙카라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는 젤렌스키를 만났습니다. 트럼프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도자들이 곧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지만 모스크바는 회담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시기인 7월 10일 미국 외교협회의 분석에서 토머스 그레이엄은 푸틴이 요구 조건을 전혀 축소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요구를 확대해 돈바스뿐만 아니라 하르키우에서 몰도바 국경까지 이어지는 역사적 개념인 노보로시아까지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실제 능력은 줄어들고 있는데 요구는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순이 아닙니다. 잘못된 지도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 만들어낸 직접적이고 예측 가능한 결과입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우크라이나가 이기고 있으며 모든 것이 괜찮다고 느끼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메두자는 러시아의 보스토크 군집단이 훌라이폴레를 거쳐 동쪽에서 오리히우 방향으로 진격하고 있으며 선두 부대들이 말라 토크마치카에서 북동쪽으로 약 10km 떨어진 차리우네와 훌야이필스케까지 도달했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으로 몇 주 안에 재백십하려다는 이 방향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병력을 넓게 분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마을이 여전히 충분히 함락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제70연대가 마침내 전투에서 승리했기 때문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방향에서 진격한 부대가 이 마을을 우회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측에도 자신들만의 선전체계가 있습니다. 우크라인스카 프라우다는 6월 10일 기사에서 말라 토크마치카를 둘러싸고 바흐무트 요새와 같은 언론 캠페인이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스스로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요새라고 불리는 모든 장소의 뒤에는 수많은 사상자와 짓밟힌 삶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나온 자기 비판이며 저는 그 말을 있는 그대로 다시 전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마을 하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핵 강대국이 지도 위에 색칠된 칸 하나 때문에 1년이 넘는 시간과 수백 명의 목숨을 잃을 수 있다면 바로 그 지도가 협상 테이블 위에 올라가고 전 세계가 그 지도에 서명하라는 요구를 받을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아직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몇 달 동안 제가 지켜볼 문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지도가 어디로 향하는지 저와 함께 지켜보고 싶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